네.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부진했을까 한번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고요. 그 약화된 업종이 하필이면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실적 리뷰해 드렸는데 실적 부진발 반도체 찬바람이 시작될까 오늘장의 큰 주제였죠. 이번 4분기 실적 발표한 것을 보면요. 영업이익은 잠정치로 2조 8천억 원을, 매출액은 67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부진할 거 알았는데요. 예상보다 더 크게 하회했다라는 게 시장에 트리거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시장 컨센서스가 3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이었는데 2조 8천억 나왔고 매출액도 70조 원까지는 나와주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67조 원에 그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추측건데 시장 기대 수준이었던 거는 스마트폰 사업이 좀 유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메모리용의 실적 개선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지금 HBM과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가 워낙 선두적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삼성전자의 메모리용의 실적 개선도 그리 높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이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감안이 돼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라는 게 전일 삼성전자의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2% 넘는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장에 추가적인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증권가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볼까요? 한번 볼게요. IBK투자증권에서는 4분기 반도체 실적이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연 한 해 동안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여진다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부분 예상이 하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분기별 수익성 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크게 우려하지 않았어요. 한국투자증권도 비슷합니다. 메모리 쪽은 잘했는데 시스템 LSI, 반도체 설계 쪽이 좀 부진했고요. 가전 쪽의 실적이 기대를 하회하면서 스코어가 좋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메모리 업사이클에 주목할 시점이다.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삼성전자도 개선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뷰를 제시한 증권사 하이투자증권 볼게요. 4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회한 배경에는 반도체와 MX, 가전 부분이 부진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는데 여기 반도체 업황이 내년 3분기에 일시적으로 다시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이번에 좀 부진하고 내년 1분기에도 부진하지만 개선될 것이다라는 게 주안점이었거든요. 근데 하이투자증권은 왜 3분기에 다소 좋지 않게 보느냐. 이 반도체에 있어서의 시장 규모를 6개월가량 선행해온 경기 선행 지표들이 벌써부터 하락 조짐을 보이거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표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반도체 시장의 위축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뷰를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에서도 아쉬운 실적을 꼽았지만 한층 가벼워진 재고, 이 공격적인 출하에 따른 재고 감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앞으로 1분기는 다소 비수기겠지만 회복 후에 속도가 증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반도체 주가 반응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일에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1.47% 약세에 73,600원에 마감을 했고 오늘 SK하이닉스는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속에 3% 가까운 하락, 13만 3,500원 종가 형성했고요. 그 외 소부장단에서도 보면은 대다수의 반도체주들이 내림세를 보였어요. STI와 하나마이크론, 어버브 반도체도 파란불이 나왔습니다. 이상임 이사님, 저희가 전일에 반도체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는 오늘 그 증권사의 분석처럼 부진하지만 나아지고 있다는 걸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내렸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은 또 추가적으로 내림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는 또 이제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차트인데요. 지난 8월부터의 상승 흐름을 살펴보면은 한 60일선이 깨지면 팔자리가 아니고 매수할 자리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두세 번도 아니고요. 이번이 한 6번째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선 부근에서는 전후에서는 중요한 기회였다라는 게 다시 한번 이번에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어제 삼성전자 실적 잘 안 나왔는데 수급이 좀 많이 꼬였었죠. 연기금이 어제 기관의 매도 금액의 반 이상을 매도했고 또 사모펀드는 어제 하루에 100만 주 이상을 매도했는데
작년 한 해 놓고 보면은 사모펀드가 삼성전자를 당일에 100만 주 이상 매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제 100만 주 이상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수급이 꼬였는데 SK 하이닉스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쉬어가고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도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무난하게 좀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게 뭐 반도체뿐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대만 이제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뭐 미국과 대만의 뭐 대리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중국의 또 이제 반도체에 뭐 구형 반도체에 뭐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막 촉구하기도 하고 있고 뭐 중국은 대만의 군사 압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민진당이 이제 연임이 되면 뭐 증시에는 안 좋다. 정말 많은 이런저런 이제 분석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 뭐 CPI 이번 주 발표를 떠나서 대만의 총통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증시 영향 또 특히 이제 반도체에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고픈 그런 투자 심리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반도체가 오늘 장 좀 하락하긴 했지만 크게 과대 해석할 필요 없고 매수 기회로 나는 본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오늘 좀 거시적인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도 시장에 오히려 억누르면서 반도체 쪽에서의 매도 물량을 나오게 했다라고 평가했고요. 또 우리가 실적단에서 체크해 볼 게 하나 더 있죠. 2차 전지 쪽에서도의 실적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개를 했습니다. 2023년 4분기 실적 보시면 영업이익이 3,382억 원, 매출액은 8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다 하회했어요. 영업이익 단에서는 6,302억 원에 크게 못 미쳤고 매출액은 좀 비슷했지만 8조 5천억 원에 이 역시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증권사 평을 보면 예견했던 바이다. 실적 부진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미국 시장이 언제 턴어라운드 되는지,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용 판매가 다시 언제 개선되는지가 주안점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NH투자증권에서는 예견된 보릿고개다라고 4분기 실적을 평가했고요. 판가와 가동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부진한 실적. 하지만 앞으로는 이 실적보다는 2차 전지주들은 판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정부 정책이 어떤지 금리 변수에 따라서 반응폭이 더 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요, AMPC가 선방했지만 업황 개선은 전반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번에 EV용 원통형과 중대형 전지 수요가 둔화된 게 발목을 잡았고 각각 원통형 전지의 경우에는 내년 2분기, 그리고 중대형 전지의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도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유럽과 IT 수요가 부진했던 게 이번에 발목을 잡았죠. 근데 내년 1분기에 미국에서의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페이스를 또 교체하면서 판매가 호조된다면은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전망했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올해 1월쯤에 앞으로 연간 실적을 전망하는 컨퍼런스를 열 텐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앞으로의 향방을 가릴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들어보면 예견된 실적이고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닐 것이야. 요거에 좀 통용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늘장 마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에는 파란불이 좀 켜졌어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1.68% 내림세를 보였고요. 삼성 SDI도 3% 넘는 하락을. 또 그 외에 2차 전지 소부장단에서도 파란불 켜진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LNF는 장보합에서 마감을 했지만 에코프로 BM과 첨보, SKC, 솔루스 첨단 소재도 하락을 보여줬죠. 그럼 박수봉 이사님,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박수봉 이사는 반도체 실적 둔화라던가 삼성전자의 파장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LG 엔솔을 포함한 2차 전지주들의 실적 둔화 우려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들은 어차피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예측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관련된 소재,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지 못했고, 그리고 LG엔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주가 움직임이 지금 탄력이 상당히 좀 둔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들은 무조건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좋지 못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하반기 3분기부터는 좀 뭔가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2차 전지 납품에 대한 부분들도 좀 좋지 못하지만 ESS 쪽으로 해서 어떻게든 좀 실적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SK온도 마찬가지,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보다는 지금 현재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에 이 SS 사업을 진출해서 그 부분에서 수주를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너무 아주 큰 어닝 쇼크까지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엔. 그래서 지금은 뭐 신규 매수하기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LG엔솔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지금 관망 부분으로 좀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추가적인 고난이라던가 크게 하락하는 가능성은 좀 적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부진한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이 고리를 끊어내는 거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주 뉴스일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코스피가 6거래일째 내림세를 보인 그 배경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호전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이다. 전쟁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 기회가 오면 초토화해버릴 것이다라고 다소 좀 수위가 높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의 약간 좀 불안감,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도 다시 불거질 수 있었고요. 실제로 원달러 환율을 보면 오늘만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 속에 장중에 1,320원을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연초에 다시 1,300원 위로 올라선 데 이어서 20원이 조금 더 증가한 추세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오늘 개장 중에 우리 증시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4%를 재돌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이슈 역시도 무언가 좀 거시적으로 우리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상임 이사님, 사실 북한의 이런 좀 호전적인 발언이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하지만 요번에 좀 셌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이라던가 미 국채 금리 단에서의 또 우리 투자 심리 위축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의 도발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도발은 작년에도 있었고요, 뭐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더욱 이스라엘 또 가자지구, 뭐 헤즈볼라의 그 전쟁도 지금 뭐 중동 정쟁이 또 확산될지도 모르는 그런 우려 속에 있는 상황인데 더욱이 국내에 또 이제 뭐 4월에 또 총선도 있고 하니까 그래 올해는 또 북한이 도발을 조금은 더 세게 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앵커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네, 북한 국내에 집중된 그런 지정학적 뭐 리스크 이슈 때문에 상승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이제 북한의 뭐 도발 같은 거는 크게 뭐 무리될 거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좀 글로벌한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가 쉬어가면서 그 공백을 여러 테마주들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급등한 종목들만 보더라도요,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 혹은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여줬는데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테마주단을 공략해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시 올 만한 반도체 2차 전지를 공략하는 게 좋을지 내일장의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이사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승부 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좀 단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새해 들어서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어떤 뭐 악재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려온다기보다는 뭐 단순한 가격적인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ADC 관련해서 뭐 신약 물질 관련해서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와준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단계 레벨업되는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좀 보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적할 수 있는 CMO 회사가 없습니다. 거의 뭐 압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스위스 론자도 마찬가지고 독일의 벨링거 인거 하임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우시도 마찬가지고 전체 보면 평균적으로 이제 생산 캐파가 25만 리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60만 리터죠. 여기다 2032년까지 135만 4천 리터를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압도적입니다. 정말 압도적이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자회사를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조만간 또 라이센스 아웃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존슨앤존슨의 스텔라라 같은 경우에도 면역 항암제죠. 이 항암제 관련해서 이미 임상 3상이 끝난 상태고 그 라이센스가 끝나려면 2025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개발한 이후에 라이센스가 끝나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는 말씀드립니다.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저는 100만 원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매수가는 현재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5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은 삼성전자 14만 원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내일장 시초가 공략하겠다. 목표 주가 10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제 이상형 미사의 시초가 공략주 들어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있잖아요. 주로 테마주들이 많았는데 뭐 이월드라던가 에코바이오, 세종텔레콤, 테림포장 그리고 막판에는 로봇이 M&A 기대감에 오르면서 에브리봇도 17%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는 종목으로 단기 수익을 내일장 노려볼까요? 아니면은 박수원 이사처럼 오히려 시장에서 좀 하락할 때 굵직한 종목으로 승부를 보는 게 좋을까요? 이상형 미사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요? 네, 저는 딥노이드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까도 의료 AI 쪽에서 시가총액 가장 큰 좀 루닛이 오늘 오후장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됐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딥노이드도 오늘 아랫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많은 분들 의료 AI 쪽의 모멘텀은 많은 분들 아실 거고 이제 의료 AI 플러스 산업용 쪽의 그런 AI 모멘텀도 딥노이드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쪽이 지금 엑스레이 솔루션이 탑재된 그 딥 시큐리티라고 있는데 이게 또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정말 수많은 관공처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의료 산업용 그래서 네. 흑자 전환 목표가 된다는 거 그래서 목표가는 27,0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27,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내일의 시초가 공략주 두 가지 종목까지 전해드렸고요. 두 분은 영상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